안녕하세요. 나나부동산의 나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어느 지역의 아파트 통계를 말씀을 드릴 거냐면은 여기 써 있죠. 경기도 안산시의 부동산 통계를 제가 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은 제가 좀 말씀드릴 건 많이 있지만 뭐 그런 거 얘기해봐야 뭐 지금은 좀 그런 거는 좀 얘기하기는 그렇고 일단 안산의 현재 부동산 통계를 눈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보시고 판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경기도 안산시의 한국 부동산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 매매 가격 지수 추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2019년 1월 7일에는 75점이었던 점수가 현재 점수는 93.63입니다. 엄청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한 3, 4년 전에 비해 2019년도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지역이 안산입니다. 안산. 현재 93.67인데 코로나 때 한번 하락했다가 최근에 살짝 반등을 했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요. 안산시 같은 경우는 하락을 이제 코로나 때 엄청 상승을 했다가 이 보니까 코로나 때 상승했던 그 기점 한 2020년 12월쯤으로 제가 좀 놓고 봤었을 때 한 84점쯤이었는데 84점 정도가 됐었는데 하락했을 때 점수를 보면 93이에요. 그러니까 한 이게 하락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고 하락을 좀 했다가 올해 초부터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 지금 엄청 많이 오른 지역입니다. 일단 안산시의 통계 데이터는 이렇고 안산시는 사실 단원구하고 성록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산시를 사실 단원구하고 성록구로 좀 나눠서 보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면 그렇게 뭐 큰 지역도 아니고 구가 물론 있긴 있지만 제가 안산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 두 개의 구를 나눠서 따로 분석을 하기가 좀 지역적으로 좀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안산은 상록구, 단원구 따로 분류하지 않고 뭐 요렇게 그냥 보여드릴게요. 근데 참고 삼아 보여드리면 아 단원구를 먼저 보여드리면 단원구를 좀 보여드리면은 단원구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을 좀 많이 했죠. 이제 하락을 좀 많이 해서 이 74.35가 2019년 1월이었는데 지금 91.03이고 이 그래프 모양 보시면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가 좀 올라갔다 하는 거 보이죠? 그리고 이 상록구를 보여드리면 상록구 같은 경우가 좀 이제 사실 부동산이 단원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게 보이죠. 이게 단원구보다 상록구가 부동산 뭐랄까 가격 지수가 굉장히 좀 코로나 이후에 안 떨어진 게 보이죠. 이게 한눈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안산시 같은 경우는 단원구와 성록구가 좀 이게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상록구 같은 경우가 뭐 쉽게 얘기하면 거품이 좀 덜 빠졌습니다. 거품이 좀 덜 빠졌고 이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투자 열풍이 단원구보다 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이게 데이터상으로 보이잖아요. 수치상으로 딱 보이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게 떨어지는 것 자체도 이렇게 많이 안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전주 대비 상승폭이 굉장히 좀 점점점 줄었다가 이 11월 13일은 11월 13일 지표는 전주 대비 하락했습니다. 전주 대비 좀 하락으로 돌아섰어요. 이제 최근 들어서 아마 대출 금리나 이런 것 때문에 전주 대비 하락으로 좀 많이 돌아설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안산시 같은 경우는 요런데 안산시를 통으로 놓고 이렇게 보면은 안산시를 이게 통으로 놓고 봤을 때 전주 대비 상승으로 돌아섰던 게 언제였었냐? 2023년 6월 19일 날 전주 대비 0.05% 상승으로 돌아서면서부터 계속 전주 대비 상승을 하면서 계속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게 몇 달 동안 계속 유지가 되다가 이게 한 11월 들어서 전주 대비 상승폭이 좀 둔화되더니 11월 13일 되면은 전주 대비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이번 주 통계가 나오면은 전주 대비 하락으로 점점 돌아설 거예요. 이게 지금 아마 대출 금리나 이런 것 때문에 전주 대비 하락으로 계속 돌아설 겁니다. 어쨌든 계속 상승을 하고 있던 게 꺾이면서 11월 13일 들어서 최초로
전주 대비 하락으로 돌아섰어요. 이거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 자,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굉장히 아주 폭락을 하죠, 폭락을. 이때 보면은 2020년 9월 19일 날 보면은 전세 가격 지수가 110점인데 이게 한번 폭락하더니 84점까지 떨어지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졌다가 이때 2024년 7월 들어선 전주 대비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계속 상승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전세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세를 찾는 분들이 좀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11월 13일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나 이게 이게 88점이면은 이 고점 대비 상당히 이게 아파트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떨어진 폭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좀 회복을 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2019년이 85.4.0인데 지금 올해 11월 13일 점수가 87.94니까 지금 현재 이 가격대는 어떤 가격대냐? 2019년대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전세 가격은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이 전세 가격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파트를 찾는 사람이 많냐, 아파트를 파는 사람이 많냐 이 지수인데 현재도 아파트를 내놓는 사람이 많습니다. 매도가 더 많아요. 매수보다 매도가 더 많고 현재 점수는 90.14입니다. 이게 100점이 됐을 때 찾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거의 평행이 되는 건데 100점을 기준으로 놓고 봅니다. 90점이라는 건 아직도 10점 차로 내놓는 사람이 사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회복을 하고 있다가 전주 대비 계속 이제 아파트 매수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가 이게 한 10월 달 들어서 매수세가 꺾였어요. 10월 달 들어서 매수세가 꺾여서 이 가운데 막대기 보이잖아요. 막대기가 위로 올라와 있으면 전주 대비 상승, 아래로 내려와 있으면 전주 대비 하락인데 이게 10월 들어서 전주 대비 상승 하락 좀 유지하다가 4주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 대비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건 대출 금리 영향이 굉장히 크죠. 자, 이렇게 이제 좀 보여드리면 전세 수급 지수도 한번 보면은 전세는 지금 이제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고 있어요. 많이 늘고 있어서 지금 거의 95점이면은 100점 근처까지 돌아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전세는 좀 많이 수요가 좀 늘고 있다. 전주 대비 상승을 어느 정도 좀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막대기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전주 대비 상승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라고 제가 그냥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세를 내놓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 이 점수가 100점이 돼야만 전세를 찾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수평이 되는 건데 95점이라는 건 아직도 전세를 내놓는 사람이 더 많다. 요때 뭐 전세 아주 대란기 때 보면은 이 123점까지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금 95점이라는 건 아직은 전세가 뭐 그렇게 크게 뭐 문제 있는 전세 찾는 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크게 문제 있는 정도는 아니다. 요 정도만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아파트 거래량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래량 데이터는 이제 10월달 데이터가 이제 9월달 데이터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9월달 데이터를 볼 수밖에 없는데, 자, 이게 이 노란색 선 데이터가 안산시의 데이터입니다. 이 코로나 때 이제 부동산이 꺼졌을 때 뭐 한 달에 89건까지 거래가 됐었어요. 2020년 10월 달엔 89건까지 거래가 됐다가 얘가 점점점 올라오더니 자, 2023년 2월 달 들어서 200건대를 회복을 하고 3월 달엔 400건대 회복했다가 300대 유지하고 400에서 300을 꾸준히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2023년 7월 들어서 393으로 떨어지더니 8월 달엔 375, 9월 달은 370. 아파트 거래량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이게 전달 대비 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폭락하는 수준은 아니지만은 전달 대비 계속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아마 이거 이제 10월 달 통계 나오면 더 떨어질 겁니다. 이 대출 금리라든가 뭐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사람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죠. 자, 일단 안산시의 통계 지표를 하나 제가 좀 보여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안산시 같은 경우는 제가 실거래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굉장히 거품이 많이 꼈어요. 사실 거품이 많이 꼈습니다. 거품이 많이 꼈는데 요거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 하나만 좀 보여드리고 이제 오늘 영상 마치겠는데,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안산시가 지금 거품이 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안산시가 거품이 좀 꼈다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 자, 이 데이터는 전체 거래량,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올해 11월까지 전체 거래량 중에서 거래 건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가 군자주공 12단지. 요거 1991년도식이니까 이건 아마 재개발 때문에 요거 좀 아마 불이 붙었겠죠. 요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실거래 데이터 한번 보여드리면 간단하게만 보세요. 무섭습니다. 아주 무서워요. 지금 재개발 때문인데 이게 이 점들이 다 이게 거래 건수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올 초에 2억 300까지 했다가 얘가 최근 거래된 게 2억 4천까지 올라왔어요. 자, 거래량 이렇게 되는, 얘는 그렇게 크게 이제 가격대가 확 하고 뜨진 않았죠. 뜨진 않았는데, 어쨌든 2019년에 얘는 1억 원대 하던 아파트가 재개발 바람이 불었는지 어쨌든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마 요거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 제가 아파트 거품이 좀 끼었다고 얘기하는 건 증거가, 요거를 보면 좀 여러분이 어떻게, 자, 요거를 좀, 2020년식이니까는 좀 그렇고, 요거를 보여드려야 좀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겠네요. 요거. 2019년도부터 좀 거래가 좀 있는 것들을 좀 봐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죠. 자, 이게 안산 레이크타운 푸르지오 84제곱미터인데, 고잔동에 있는 겁니다. 고잔동에 있는 거고 2016년도에 지어진 거예요. 2016년도에 지어졌는데 이게 마지막 거래된 가격이 얼마냐? 8억 2,300입니다. 8억 2,300인데 자, 2019년도에 4억 8천 하던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얘가 코로나 시기 때 쭉 상승을 해요. 그래서 9억 8천까지 떠요. 뜁니다. 그런데 남들은 좀 하락하던 엄청나게 폭락하던 시기에 얘는 하락을 해도 그렇게 많이 하락을 안 했어요. 7억 9천 정도까지는 떨어졌다가 한 7억 2천, 2024년 3월에 7억 2천까지 떨어졌네요. 7억 2천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거래된 게 최고가 거래가 9억 9천이 된 게 있고 이게 자 여기는 10월 달에 8억 4천이 거래가 되는데 요 빨간색 점은 뭐냐면은 실거래에서 등기 신고를 마친 거래 건수들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했을 때 등기가 완료되어 있는 거래건들이고 이 노란색 점들은 아직 등기 신고가 안 된 겁니다. 이 제도가 2023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2023년 이전에 있는 것들은 다 노란색이죠. 이 중간중간에 노란색 있는 것들은 등기 신고가 아직 안 된 것들이고 이 최고가 이 신고된 것도 아직 등기 신고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좀 여러분이 의심을 하세요. 9억 9천 요거 신고된 거는 한번 의심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현실적인 거래 금액은 여기가 좀 맞잖아요. 여기가 맞지. 요걸 하나 너무 튀었잖아요. 9억 9천 한 건 하나가 너무 튀었어. 이게 실거래 가격 띄우기 거래인지는 제가 의심을 하고 있는데 뭐 정확한 건 좀 몇 달 지나봐야 알아요. 현실적인 가격대는 지금 9억대 정도에서 이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 요건데 보세요. 2019년에 4억 하던 게 지금 9억대입니다. 9억대. 2배 이상, 두 배를 넘게 뛰었어요. 2배 넘게 뛰었습니다. 2배 넘게 뛰었어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올 초 들어 다시 거래량이 좀 상승한 곳입니다. 올 초 들어서 이게 좀 가격 하락을 멈추고서 이게 좀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해서 다시 거래량이 붙어서 가격 상승의 원동력이 됐어요. 올해 44건이 거래가 됐거든요. 올해 44건 여기부터 거래가 됐는데 자, 올해 거래가 금액이 가장 낮았던 게 7억 2천입니다. 7억 2천에서 뭐 요거까지 제가 치면은 9억 9천까지 치면은 2억 이상 올랐잖아요. 2억 이상 상승을 했잖아요.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는 좀 전반적으로 거래가 좀 있는 아파트들은 뭐 호수마을, 풍림 여기다 한번 볼까요? 여기도
떨어질 때 찔끔 떨어지더니 무섭게도 상승했죠. 뭐 이게 2019년 2억 7,900 하던 아파트가 코로나 때 5억 5천까지 뛰었다가 다시 올 초에 3억 8천까지 떨어졌다가 마지막에 9월 달에 4억 8천에 거래가 됩니다. 자, 보면 여기서 3억에서 한 1억 정도 뛰었잖아요. 그죠? 아, 안산이라는 곳이 그렇게 아파트가 폭등할 지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제가 뭐 안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안산에 대해서 좀 제가 좀 그래도 나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음, 지금 거품이 너무 많이 끼었죠. 여러분 제가 실거래 자료를 눈으로 보여드리잖아요. 이게 등기 신고된 거 안 된 거 다 구분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잖아요. 사실 그죠? 보여드리는데 여러분이 보시기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 코로나 하반기 때 가격 하락을 했을 때 이게 좀 더 하락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좀 더 하락을 했었어야 되는데, 특례 보험자리니 대출 규제 완화니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대출이 좀 용이해지다 보니까는 거래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하락이 멈추면서 이게 거품이 꺼지질 않아 버렸어요. 그리고 이 거품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아마 이 거품은 내년 초에는 또 꺼지겠죠. 아마 좀 올 초보다 좀 더 많이 꺼질 것 같아요. 지금 금리라든가 이 영끌하시는 분들 너무나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요 아파트 구매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죽어날 겁니다. 사실 대출 금리 때문에.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실거래라든가 아파트 통계 지수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안산 같은 경우 이렇게 아파트 거품이 낄 만한 지역이 아니에요, 사실은. 안산에 계시는 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은 뭐 조금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겠는데, 안산에 10년, 한 20년 살아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안산이 그렇게 이 문화적으로나 주거 여건이나 교통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젊은 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냥 이 주변에 어떤 이 직장 여건이라든가 여러 여건들 때문에 안산에 많이 계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안산이라는 곳이 사실 이 문화 인프라라든가 어떤 교육 인프라, 주변 환경 이런 게 그렇게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정도로 뛰어난 도시는 아니에요. 그리고 뭐 아마 살아보신 분들은 안산에 한 2, 30년 이상 사신 분들은 제 말에 공감하실 겁니다. 물론 2, 30년 전보다 안산이 뭐 재개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살기 좋아진 건 맞습니다. 살기 좋아진 건 맞지만, 알잖아. 안산에 지금 계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이 굉장히 이 밤이 되면 좀 무섭잖아요, 사실. 밤이 되면 좀 무서운 지역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안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거품이 굉장히 많이 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거품이 많이 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거품은 분명히 한 내년 들면 굉장히 많이 폭락할 겁니다. 올 하반기까지는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거래량은 먼저 빠져요. 거래량이 빠지고 나서 가격이 빠질 거예요. 그리고 경매도 많이 나올 거고요. 지금 안산의 아파트 보고 계신 분들은 제가 통계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이거 보시고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거품이 많이 꼈어요. 이 거품이 반드시 한 번 더 떨어질 겁니다. 그때 노려서 아파트 매수 타이밍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가볍게 안산의 전반적인 통계 지수를 보여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안산 몇 개년 아파트 실거래 단지 좀 실거래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안산에 대해서 몇 개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